그래서 이렇게 주택의 가격이 큰 폭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러한 주택 가격이 조정을 받아서 큰 폭으로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고, 또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출을 활용해서 내가 주택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 대출에 대한 부분을 너무나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임성배 TV 보는가 댓글 이제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유튜브 채널이라든가 또는 많은 기사 언론이라든가 이런 미스매치 정보들에 이제 노출이 되면서 대출에 대해서 그래도 좀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셨던 분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대출에 대해서 두려움을 많이 느끼시고, 그리고 이 대출을 부정적인 시각, 그리고 주택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 주택의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질 거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활용해서 집을 산다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제 영상이 많은 사람들한테 뭐 인기라고 해야 될까요? 관심을 끌게 됐었던 그 계기 중에 영상이 대출에 대한 부분을 다루면서 많은 분들이 제 영상, 제 유튜브를 구독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때 당시에 제가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그러한 비밀 같은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핵심적인 부분을 얘기한다면 그거죠. 이 중도금 대출이 잔금 대출로 전환되는데, 중요한 것은 중도금 대출을 실행을 할 때 지금 현재의 아파트 가격, 분양받은 아파트 가격을 준해서 이제 잔금 대출이 실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대출이 실행되게 되는 시점, 2년이나 3년 뒤에 아파트가 완공되는 시점, 준공되는 시점이 되게 된다면 그때의 시세를 준해서, KB 시세를 준해서 잔금 대출이 실행된다는 거죠. 또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매 제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거래가 안 되면 감정가라든가 아니면은 그 분양 가격에 준해서, 주변 시세에 준해 가지고 이제 잔금 대출이 실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잔금 대출에 대한 부분을 다루면서 지금의 시세대로 대출이 실행되는 게 아니라 미래에 변동되는 인플레이션만큼 주택 가격이 오르는 거에 준해서 대출이 실행된다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아파트 청약에 대한 부분들의 자금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때 당시에 비규제 지역이 대부분이었지만 비규제 지역, 뭐 규제 지역을 통해서 당첨될 수 있는 전략들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출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 분들은 청약 신청을 해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유튜브를 시작했던 시점에 이렇게 규제의 지역들이 많이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좀 미계약 물량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 그렇게 해서 주택을 마련하신 분들, 그리고 똑같이 영상을 봤지만은 그때도 대출이라고 하는 것들을 활용하기가 무서워서, 또는 관심을 두지 않아 가지고 아파트 청약이나 내 집 마련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 댓글들을 보면은 어떤 댓글들이 많이 있냐면, 지금도 여전히 대출에 대해서 두려워하시고 주택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주택의 가격이 큰 폭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들을 대부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뭐 많은 영상들 중에, 제 유튜브 영상들 말고 다른 유튜버 분들 중에 이제 주택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주택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죠.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다만 둘 중에 상승과 하락이 있을 때 하나만 선택을 하라고 하면은 저는 그래도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라는 쪽에 무게중심을 두는 편이고, 그리고 많은 구독자분들한테는 제 영상뿐만 아니라 하락을 논하는 그런 분들의 영상들도 두루 보시고 선택은 본인이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죠.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부동산을 경험하고 오랜 시간 동안 지켜본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유동성 장세, 그리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른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오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은 내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오르는 주택 가격을 보면서 떨어지기를 기대하죠. 그런데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졌던 적도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우상향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많이 오른 집값 때문에 더 떨어질 거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물론 조정장이 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런 조정장은 올 거예요. 하지만 이런 조정장을 보면서 내가 주택을 그때가 갔을 때 사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은 위험하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고 있죠. 기회가 되면은 내가 살 때 그때가 가장 주택 가격이 싸다는 거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하면은 어떤 분들은 이런 댓글을 달더라고요. 이제 대놓고 주택을 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대놓고 주택을 사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이 부동산은 시간을 사는 것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이 시간을 자꾸 지체하게 됐을 때는 나의 주택을 살 수 있는 그 시점들이 미루어지게 되고 내가 주거 안정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 주거 안정을 가져갈 수 있는 시간들이 자꾸 미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심리적으로 불안했을 때 내가 자본에 맞는 상황에 맞는 주택을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못해서 내 수준에 맞지 않는 주택을 산다거나 뭐 예를 들면 내가 대출을 활용해 가지고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더 오버해 가지고 주택을 사는 수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 샀으면 내가 이만큼의 수익을 받는데 지금은 너무나 올랐기 때문에 더 많은 수익을 보기 위해서 더 무리한 대출을 일으킨다거나 아니면 내가 합리적인 선택, 판단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주식과 똑같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에 내가 A라고 하는 주식을 사려고 했어요. 근데 주식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올라가는 걸 보니까 내가 이 주식을 살 수 있는 가격은 100만 원인데 100만 원에 10주를 살 수 있었으면 지금은 100만 원에 주식 가격이 올라서 5주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무리하게 신용대출을 끌어가지고 내가 주택을 100만 원밖에 살 수 없는 돈인데 200만 원어치를 사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주식 가격이 계속 오르고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게 된다면 문제는 없어요. 다만 경기 변동, 조정기에 의해서 이 주택 가격이나 주식 가격이 떨어지게 됐을 때는 이제 사람들의 심리가 불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대출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중요한 것은 내가 돈을 벌어 가지고 이 저축을 해 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이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돈을 모아 가지고 사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택 가격이 워낙 비싸고 이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버는 돈의 그 한정치보다 주택 가격이 오르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그냥 월급쟁이 생활을 하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주택을 살려고 하는 그런 플랜보다는 내가 대출을 좀 활용해 가지고 미리 이 주택을 선점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 놓는다 라고 하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은 올바른 그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관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활용해 가지고 뭐 70%까지 대출이 가능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LTV 40%, 50%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엔 이렇게 되지 않으니까 내가 정작 대출을 활용하려고 하더라도 살 수 있는 지역들이 한정적이고 그리고 이런 대출을 활용해서 주택을 사기가 너무나 무섭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상황에서 맞는 주택들은 반드시 얼마든지 많습니다. 다만 본인들이 눈높이가 높은 거예요. 내가 마티즈를 탈 수 있는 능력밖에 안 되는데 내가 벤츠를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 벤츠를 못 사는 거예요. 벤츠를 못 사죠. 당연히 대출을 활용해 가지고 벤츠를 사야 되는데 그렇게는 두려운 거죠. 두려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현재의 그 생활 수준에 맞는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집을 보지 않고 상급지, 상급지, 상급지. 그러니까 점점 더 좋은 집을 보는 거예요. 나는 수도권 외곽 지역에 17평의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그 능력밖에 되지 않고 그런 대출을 활용해서 내가 모은 자금이 있어가지고 이런 주택을 내 집으로 마련할 수가 있는데 이 수도권의 외곽의 17평의 아파트에 만족하지 않고 서울에 있는 핵심 지역의 아파트를 보는 거예요. 10억짜리, 8억짜리.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10억을 넘었습니다. 84 전용에. 그리고 수도권 지역들도 대부분이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본인의 현재 상황에
많은 주택들을 좀 보시고, 그리고 청약 같은 경우에는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돈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기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그 안에 좀 자본 소득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강구해 가지고 본인 상황에 맞는 그런 주택들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내 집 마련 전략을 하나하나 쌓아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서울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주택 가격이 이제 큰 폭으로 올랐고, 이제 수도권 외곽까지 오른 상태이고, 외곽에서부터 다시 서울로 회귀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서울하고 수도권하고 외곽 지역까지도 이제 키 맞춤 형태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도권 지역들도 지금 큰 폭으로 주택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기 신도시에 대한 공급 물량이나 이러한 기대감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러한 주택 공급 물량들이 바로 확대되기란 쉽지 않은 것을 이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많은 구독자분들이 신규로 유입이 되면서 댓글들의 대출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두려워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에 그 내 집 마련을 한 제 11살이 차이가 나는 제 동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번 2021년에 입주를 합니다. 입주를 하는데 잔금을 치르는데 대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30대 초반에 한 번도 대출을 활용해서 내 집 마련을 한 경험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부동산에 20년 동안 경험을 가지고 있는 형이 옆에 있어도 얘기를 해줘도 본인이 두려운 겁니다. 왜?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동생한테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이제 주택을 처음 매입했을 때 제가 그 얘기해 준 것은 집이라고 하는 그런 소중함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고, 집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주택이라고 하는 것을 왜 꼭 1주택자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해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내 집 마련을 했는데, 지금은 대출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죠. 그래서 제가 잔금 대출을 치르기 전까지는 소비 절제에 대한 부분을 많이 했습니다. 잔금을 치러야 되니까는 소비 절제를 해가지고 돈을 더 많이 모아야 된다. 네가 지금 소득을 늘리기에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렵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이 업무 역량을 늘리면서 소비 지출을 통제하면서 적금을 더 늘리고, 잔금을 치르는 그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적금을 하면서 돈을 늘려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실제로 하고 있고, 동생이 하나하나씩 미션들을 수행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잔금을 치러야 하는 시점이 오니까 또 불안해 하는 거죠. 대출을 이제 자기가 활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담보의 가치, 대출을 활용할 때 LTV나 이런 것들이 지금 규제가 심하지만, 물론 동생 같은 경우에 이런 규제 전에 받았기 때문에 대출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의 담보 가치가 좋다면 이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기관들은 많이 있다. 그게 1구명, 2구명, 3구명이 될지라도 내가 핵심적인 입지의 아파트, 그리고 좋은 곳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담보를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대출을 빌릴 수 있는 곳들은 많이 있다. 활용할 수 있는 곳들은 많이 있다. 그러니까 대출에 대해서 조금 이 두려움을 떨쳐 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제 많은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 이 주택 가격 때문에 대출도 얼마 안 되니까 내가 내 집 마련 하지 못하겠구나, 이 주택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구나, 이러한 생각보다는 내가 현재의 상황에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곳들이 어느 곳들이 있는지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러한 곳들을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들을 짜야 될지 좀 공부하는 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제 구독을 해 주시면서 두 부류로 나눕니다. 어떤 분들은 무작정 기다려 보겠다, 주택가격이 조정이 올 거니까 무작정 기다려 보겠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지금 현재라도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상황에 맞는 곳들에 청약을 신청해서 내 집 마련을 하시고, 그리고 청약을 신청해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고 일정 기간 동안 내가 업무 역량을 늘리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항상 얘기하죠. 부동산은 시간을 사는 것이라고 눈을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모든 답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동산은 시간을 사는 것이다 라는 이 짧은 이 말뜻 안에 제가 이제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많이 있고, 누군가는 또 무작정 기다리면서 시간을 버리게 될 겁니다. 정말 시간을 버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것들을 후회하게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양적 완화,
그리고 바이러스 사태로 돈이 시중에 얼마나 많이 풀렸습니까? 3기 신도시로 인해서 또 이제 토지 보상금들이 풀리게 될 겁니다. 그 많은 돈들을 찍어내면서 유동자금들이 이렇게 분출이 되게 되면은 당연히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자산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빈부의 격차가 많이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 집 마련하신 분들은 이제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 소비 절제를 하시면서 플랜대로 가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못 하신 분들, 주택이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주택 가격이 만약에 큰 폭으로 떨어진다고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 주택 가격이 50%로 한번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50%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이 50%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 주택을 많이 팔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1주택자 같은 경우에 50%가 떨어졌으면 이 주택을 팔까요? 절대 팔지 않습니다. 왜? 본인이 살면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손해를 감수하면서 본인 상황이 어려워서 팔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경기가 어려워서 이 주택을 파는 시점이 됐을 때는 이 주택을 살 수 있는 사람들도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왜? 경기가 똑같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들, 그리고 주택 가격이 한시적으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주택 가격이 향후에 오를 거라는 것을 다 체감을 했다는 거예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큰 폭으로 주택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도 매물이 큰 폭으로 많이 늘어날 거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늘어난다고 해도 경기가 안 좋게 된다면 그거를 살 수 있는 무주택자분들도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주택 가격이 오르니까 좀 조심스러워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주택 가격이 오르니까는 무작정 기다려라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 주택 가격이 올라도 내 집 한 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메시지로 전달할 때 굉장히 좀 부담스럽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왜냐하면 주택 가격이 조정이 될 수도 있으니까 조금 기다리는 게 현명한 선택인 거는 맞는데, 그 조정되는 시점을 내가 캐치할 수가 없고, 그런 조정되는 시점이 왔을 때 그 주택을 살 수 있는 사람들도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같이 이렇게 막연히 주택 가격이 올랐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무작정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제 유튜브 댓글들에도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집값이 많이 올라서 무작정 대출을 두려워하고 내 집 마련을 무한정 연기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라면 그래도 적절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내가 지금 현재 청약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축이라 하더라도 미래가치가 있는 곳들의 지역들이 어디가 있는지 한번 눈여겨보시고, 내 집 마련을 하시는데 조금 공부를 하시고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너무나 부정적인 시각들을 좀 걷어내시면 어떨까 싶다는 게 제 생각이고,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지금 나오시는 것 같고, 또 청약을 하지만 안 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축을 매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댓글들 중에 구축을 매입하면서 이제 심리적인 안정을 많이 얻었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구축 같은 경우에도 이미 많이 올랐지만 항상 그때가 가장 쌌어요. 제가 보면은 그때 지난 과거가 가장 쌌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축을 만약에 매입하신 분들이라면 뭐 가격이 더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진 않고 조정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조정됐을 때 너무 이 주택 가격이 조정되는 거에 불안해하거나 하지 마시고, 본인이 하고 있는 생업들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또 제자리를 찾아서 왔던 주택의 가격들이 또 이제 개발 호재로 인해서 상승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대출을 뭐 두려워하고 또는 내 집 마련을 무한정 미루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좀 대출에 대한 부분, 월급을 모아서 내 집 마련을 하기라 쉽지가 않으니까 대출을 미리 활용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모색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무한정 이런 주택 가격이 오르거나 조정되거나 해가지고 떨어질 거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방법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고, 그 기다리는 타이밍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돈이 없다면 그 돈을 모으는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하지만은 자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좀 한번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가 될지를 좀 한번 판단할 수 있는 생각들, 그런 지금의 현상들, 과거는 잊어버리고 지금 현 주택 중에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 어딘가 공부하는 시점들을 반드시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그냥 주택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그리고 그런 시점을 내가 잡을 수도 없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오늘 이제 댓글들을 보면서 그냥 생각나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 봤습니다.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고, 집값이 뭐 하염없이 폭락할 거라고 하는 생각들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을 저는 제가 부동산을 하면서 2003년도부터 누누이 봤어요. 누누이 한 20년 동안 봤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런 분들이 후회를 하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그런 분들이 안 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를 하시면서 저평가 지역들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